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북한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 분노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북한 공부를 처음 할 때, 뭐 북한 공부를 뭐 처음 한다는 이 처음이라는 그 기점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내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그 분노심이 나는 거가 있었는데 그 분노심이라는 것이 김정일과 김일성이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게 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김정일이는 그놈이 왕자이기 때문에 그 제명해 죽지는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왕자님이기 때문에 그놈이 몸을 바꾸려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몸을 바꾸려고 있다는 거가 예를 들면서 저희들 뭐 대학교 다닐 때 기껏해야 술 먹고 싶으면 소주나 막걸리 먹는데 이 사람 그 꼬냑을 프랑스제 꼬냑을 컵에다 담아가지고 막 덜컥덜컥 마시고 뭐 그런답니다. 그리고 자동차 모으는 거를 좋아하고 자동차 모으는 게 취미인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남한 잘 사는 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 타는 거 좋아하고 그 말 타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교수님이 막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왕자이기 때문에 몸을 막 굴리고 뭐 돈도 모자른 것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명에 못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82세까지 살았는데 지금 67세인데 지금 죽을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사는 모습 중에 그 도대체 김일성이는 잠자는 방이 얼마나 넓을까? 여러분 혹시 상상해 가십니까? 김일성이는 어느 정도 되는 방에서 잠을 잤을까? 김일성이가 자던 방의 평균 넓이는 60평입니다. 방 넓이가 60평이에요. 그리고 천장이 6m 내지 7m쯤 된다고 합니다. 이 높이가. 그래서 제가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건물이 그 정도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서울의 그 힐튼 호텔이라는 호텔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다가 갑자기 이 방 정도면은 김일성이 혼자 자는 방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렇게 큰 방을 쓰는 이유는 사람이 이제 그 숨 쉴 때마다 뭐 이산화탄소에 나쁜 뭐 그 가스 나오는데 여러 명 있는 것보다 혼자 그 정도 넓이 내지 딱 알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방에다가 그래가지고 82살까지 사실 살았죠. 그래서 우리는 김일성이는 워낙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 건강을 체크해 주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래 병을 앓다 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 앓을 병은 미리 사전에 다 차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일화는 김일성이가 그 별장을 짓는데 땅에서 1200m 높이 되는 데가 산소가 제일 좋답니다. 그 1200m 되는 데가. 그래서 1200m, 산에도 1200m 올라갔을 때 숨 쉬면 산소가 제일 많대요. 근데 그 어떤 별장을 짓는데 그 별장 높이, 그 침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1187m가 나오더랍니다. 그 13m 침대를 돋아가지고 침대는 1200m 되는 데다 만들어 놨다 하는 그런 그 황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제 군인들 중에 여자 군인들이 많은데 예쁜 군인들이 이게 시계를 막 이러고 다녀요. 내가 무슨 시계 찾다. 오메가라든가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는 그 여자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오메가와 롤렉스는 김일성하고 잤다는 상표랍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 시계를 번쩍거리면은 그보다 높은 사람들도 꼼짝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지금도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북한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시민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군수님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건강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도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사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정일이가 내일 모레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통일이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다가올 수 있다는 우리가 잘하면 통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잘못하면은 한민족이 꼭 한 나라를 건설해서 살려는 그런 목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국제정치에 보면은
한 민족이 여러 나라로 쪼개 사는 경우도 있고 여러 민족이 한 나라에 사는 경우도 있고 중국이나 미국 보세요. 수십 민족이 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한 민족이 한 나라를 거슬하고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통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하면은 김정일이가 죽어도 잘못하면은 또 한동안 또는 뭐 정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분단돼서 살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 김태우 박사님이 이제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우리 박승춘 장군님께서 이제 뭐 노무현 정권의 그 대북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뭐 실감나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전공하는 부분인 우리나라 주변의 국제 문제 그리고 통일될 때 일본이나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이 관계를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대국들, 뭐 힘이 센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들이 전쟁하면은 누가 이길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 관심거리고, 그리고 꼬마들은 아빠, 사자하고 호랑이랑 싸움하면 누가 이겨? 이런 거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애들한테 사자하고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질문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기 우리 웃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 질문 받았으면 참 난감합니다. 그죠? 사자하고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둘 다 뭐 밀림의 왕자, 뭐 동물의 왕자, 뭐 다 왕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제일 정확하다고 싸워봐야 하는데 학자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자하고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러니까 조건이 같다고 치는 겁니다. 같은 나이에 사자, 호랑이 뭐 둘 다 순놈이면 둘 다 순놈 그리고 뭐 체격도 비슷하고 뭐 나이도 비슷하고 그렇게 해서 싸웠을 때 넓은 운동장에다 놓고 싸우면 호랑이가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다 집어넣고 싸우면 사자가 이깁니다. 사자가 힘이 센 대신에 기동력이 떨어지고 호랑이는 힘은 사자보다 약하지만 기동성이 좋아서 그래서 그 동물의 분포를 보면은 호랑이는 저쪽 추운 데서 살고 아프리카 더운 데서도 있는데 사자는 아프리카 쪽으로 가 있는 거가 밀려서 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는 사자가 호랑이한테 밀린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강대국들이 바로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나 호랑이에 비유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제 강대국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리고 2등이 중국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의 통일 문제는 중국하고 미국 그리고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얘기할 때 그 네 나라가 포함돼 가지고 남한하고 북한 외에 네 나라가 포함된 것이 바로 이 한반도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 나라입니다. 이 네 나라가 모여서 6조 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 네 나라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 네 나라는 한반도,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좋아할까? 한마디로 그냥 빨리 대답하라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네 나라가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빼놓고 나머지 세 나라는 한반도의 통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 지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반도 이렇게 지도 보면은 다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반쪽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위에는 중국하고 옛날 소련, 러시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쪽에는 일본이 있고 일본이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멀리 있습니다만 항상 그 미국의 존재가 이제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이 밑에 쪽에 바다 쪽으로 두 나라, 저 위쪽으로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가 지금 쪼개져 있는 상황인데 통일되는 거를 중국이 찬성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때는 반대하는데 찬성하는 조건이 있는데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 편일 것.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 편이면은 그러면 통일되는 거 괜찮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반도가 통일되는 거가 괜찮아. 그 조건은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 편일 것. 그런데 문제는 통일된 한반도가 일본 편인 동시에 중국 편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국제정치가 그렇습니다. 마치 국제정치는 동물의 왕국에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놓고 옆에 있는 큰 나라들이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이 왜 한국이 통일이 됐는데 그것이 미국 편이나 일본 편이면 싫어할까? 그 사람들은 그 지도를 놓고 보니까 아예 한반도 모양이 꼭 망치처럼 생겼는데 그 망치를 미국이나 일본이 들고 있으면 자기 뒤통수가 이게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주이전 쪽 뭐 맞아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통일된 한반도는
자기네 편이 되지 않는 한 안 된다. 그 이제 중국 사람의 그 지정학 쪽에서 나오는 견해가 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한국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을 했는데